안녕하세요. 9988 시니어TV입니다. 형님, 누님들, 전쟁 때문에 기름값도 오르고 하다못해 재활용 봉투까지 품절이네요. 가뜩이나 경제가 안 좋은데 너무 힘듭니다. 이럴수록 힘내시기 바라겠습니다. 다행히 정부에서 26조 원이라는 추경 예산을 써서 경제 안정을 위해 노력한다고 합니다. 소득 하위 70% 미만 분에게 10만원에서 최대 60만원까지 지급하고 거기다가 여러 가지 혜택을 준다고 합니다. 오늘 동영상 보시고 받으실 금액 꼭 받으시고 가정에 보탬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최근에 고유가 피해 지원금 얘기가 정말 많죠. 이름만 들으면 좀 복잡해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나도 받을 수 있나? 받는다면 얼마나? 이런 궁금증들 많으실 텐데요. 오늘 제가 그 궁금증 아주 시원하게 싹 다 정리해 드릴게요. 자,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뭐니 해도 가장 궁금한 건 이거겠죠. 그래서 나도 최대 60만 원 받을 수 있는 걸까? 내가 과연 지원 대상이 되는지, 또 된다면 정확히 얼마를 받게 되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와, 일단 이 숫자부터 한번 보세요. 3,577만. 이게 뭐냐면요, 이번 지원금을 받을 걸로 예상되는 사람 수입니다. 무려 3,577만 명이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 우리나라 국민의 거의 70%가 혜택을 받는 정말 역대급 규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관문, 도대체 누가 받을 수 있는 거냐? 이 질문부터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핵심은 바로 가구 소득이에요. 네, 공식적인 기준은 바로 소득 하위 70%입니다. 근데 이게 말이죠, 그냥 소득이 낮은 사람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생각보다 훨씬 넓은 개념인데요. 저소득층은 물론이고 상당수 중산층 가구까지도 포함하는 기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지금 보시는 이 표가 제일 중요합니다. 여기서 내가 대상인지 아닌지 바로 확인해 볼 수 있거든요. 왼쪽에서 우리 집 가구원 수를 찾으시고요. 오른쪽 금액을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 볼까요? 만약 우리 집이 4인 가구다. 그러면 월 소득이 세전 기준으로 974만 원보다 적으면 지원 대상이 되는 겁니다. 1인 가구는 385만 원, 2인 가구는 630만 원 이런 식이죠. 잠깐 화면 멈추고 우리 집은 어디에 해당하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자, 이제 내가 대상이 되는지는 대충 감이 오시죠? 그럼 이제 진짜 중요한 거. 그래서 얼마를 받는데 이걸 알아봐야죠. 지급액은 크게 두 가지에 따라 달라져요. 바로 여러분의 소득 그룹이랑 어디에 사는지, 즉 거주 지역입니다. 정부가 지급을 한 번에 하는 게 아니고요. 두 그룹으로 나눠서 2단계에 걸쳐서 진행한다고 해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도움이 더 시급한 분들께 먼저 지원금이 돌아가게 하려는 거죠. 먼저 1차 지급 대상부터 볼게요.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 한부모 가구 같은 약 320만 가구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금액을 보시면요. 와, 최대 60만 원까지 가장 지원이 많이 집중되어 있죠. 여기서 또 하나 재밌는 점은요. 수도권보다 비수도권에 5만 원씩 더 준다는 거예요. 지역 간의 격차까지 세심하게 고려한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나머지 대부분의 소득 하위 70% 가구가 해당하는 2차 지급액입니다.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점이 발견돼요. 사는 지역에 따라 금액이 확 달라지거든요. 보세요. 수도권은 10만 원인데 비수도권은 15만 원이죠. 더 나아가서 인구 감소 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20만 원, 심지어 특별 지역은 25만 원까지 받게 됩니다. 이건 그냥 기름값 지원하자는 걸 넘어서 지역 균형 발전까지 생각한 아주 전략적인 설계라고 볼 수 있겠네요. 아니, 근데 왜 하필 지금 이렇게까지 대규모로 지원을 하는 걸까요? 그 배경에는 바로 추가 경정 예산, 우리가 흔히 추경이라고 부르는 게 있습니다. 최근 여러 국제 정세에 대응하기 위해서 특별히 예산을 더 짠 거죠. 정부 관계자의 이 말을 들어보면 이유가 더 명확해서요. 고유가는 특정 계층이 아닌 전 국민에게 골고루 영향을 미친다. 이 말 한마디가 핵심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고유가 충격이 일부의 문제가 아니라 중산층을 포함한 우리 모두의 문제가 됐으니까 지원도 모두에게 해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이 전체 그림을 보면 이해가 더 쉬우실 거예요.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 지원금 4조 8천억 원은요. 사실 26조 원이 넘는 엄청난 추경 예산의 일부일 뿐입니다. 다시 말해서 정부가 그냥 돈을 나눠주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지방재정도 돕고 청년 일자리도 만들고 이렇게 경제 전체의 체력을 키우려는 큰 그림의 한 조각인 셈이죠. 자, 이제 이론은 다 알았으니 가장 실용적인 정보들을 알아볼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돈을 어떻게 받고 어디에 쓸 수 있는지 딱 정리해 드릴게요.
제일 좋은 소식은요, 따로 신청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정말 편하죠? 정부가 건강보험료 데이터를 보고 알아서 대상자를 정해주고요. 1차 지급 대상자분들은 4월 말부터, 그리고 2차 대상자분들은 6월 말쯤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나중에 그냥 신용카드, 체크카드, 아니면 지역화폐 중에서 편한 걸로 받기만 하면 끝이에요. 자, 그리고 돈을 받았으면 어디에 써야 할지도 중요하겠죠. 이 지원금 아무 데서나 막 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딱 정해져 있어요. 대형마트나 백화점 이런 곳은 안 되고요. 오직 우리 동네 전통시장, 작은 식당, 골목상점 같은 소상공인 가게에서만 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생활비 부담도 덜어드리면서 동시에 침체된 지역 상권도 살리려는 그런 일석이조의 효과를 노린 거거든요. 자, 그럼 오늘 내용 머리 아프지 않게 딱 4가지만 기억해 볼까요? 첫째, 대상은 소득 하위 70% 가구. 둘째, 금액은 소득과 지역에 따라 10만 원부터 최대 60만 원까지. 셋째, 방법은 신청 필요 없이 자동으로. 넷째, 사용처는 우리 동네 작은 가게들. 이 4가지면 충분합니다. 잘 시청하셨는지요? 아마도 전체적인 개념이 잘 설명되어서 이해하셨으리라 믿겠습니다. 혹시라도 시행이 되었는데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댓글이나 사시는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형님, 누님들 건강하시고 다음에 또 돈 되는 정보, 시니어들을 위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